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매매를 해봤습니다. 어, 장중에 좀 오늘 좀 후달리는 그 시간이 있었죠. 뭐 빅테이 갑자기 껑충 뛰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오후장에 좀 약간 살짝 이제 좀 눌러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양이 보였었는데 저는 금요일자 이제 종가에 P&E 솔루션을 이제 종가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아침 이제 시초가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어, 오늘 오전에 어떤 특정한 자리,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싶어서 매매를 했는데 껑충 뛰고 난 뒤에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 코땡땡으로 인해서 미국에 돼지고기 이제 육계 뭐 공장 뭐 이런 육류 공장인가 공장이 좀 이렇게 가동이 좀 힘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 그리고 CJ 시푸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종목을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P&E 솔루션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죠. 저는 이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섹터가 될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이 이제 테슬라발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강하게 좀 주가가 이제 오를 때 좀 좀 같은 어떤 업종으로 테마로서 이제 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음, 이게 이걸로 전환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실적으로서 이제 반영될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2,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업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어, 영업이익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2018, 19년도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11, 12% 그리고 뭐 2020년 상반기에는 15%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ROE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PBR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저평가 우량주 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눈에 딱 띄는 것만으로도 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 종목은 이제 컨센서스를 좀 보여주네요.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이제 88억, 118억, 178억, 그리고 200, 300, 그 다음에 400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점 만들었던 데가 2020년 2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코땡땡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죠? 2월 20일쯤 되죠. 이때가 다시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횡보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횡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레벨업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 이게 지금 없는 거죠. 자, 요 박스가 없이 곧바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2차 상승 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려칠 때 많은 이제 그 동학 개미들이 이제 이 주가를 많이 이제 올리는 그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수급의 선을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월 한 2, 3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기간 동안 누가 많이 모으고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좋은데 다 안타깝게 이제 P&E 솔루션은 좀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딱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차트의 모양을 이제 한번 본다면은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큰 거래가 터지면서 갭이 한번 띄었고요. 이 갭을 잘 유지하고 난 뒤에 20선을 계속 유지하고 갔어요. 뭐 살짝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박스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위로 돌파하면 또 이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저는 봤는데
자, 한번 위로 이렇게 한번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아래에서 계속 두드리는 모양이 보입니다. 단기적인 매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단기적인 매매 이제 매매 그 매수 포인트도 사실 이거를 더 길게 끌고 갈 때라도 가장 나았고, 그리고 가장 좀 의미 있는 가격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자리를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겠죠. 뭐 애매하게 뭐 중간에 매매하면 매수를 하면 오를 때도 수익이 많이 안 되고 내릴 때도 이거 뭐야 물타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죠. 자, 어쨌든 이 종목 제가 이제 종가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고, 자, 올렸다가 이렇게 살짝 떨어질 때 여기인가요? 뭐 여기 돌파할 때인가요? 아무튼 매수를 해서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매한 곳은 요 파란색 박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몇 퍼센트 이제 수익이 올랐습니다. 다행히 꼭지에서 팔았어요. 거의 꼭지 같은 자리에서 팔았는데 이 종목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니커 FNG. 자, 마니커 FNG 강하게 뛰었다가 다시 죽었네요. 네. 근데 이 강하게 한번 쳤다가 죽었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제 차트 모양상으로는 자, 이 자리 11,230원이 계속해서 이제 두드렸던 자리예요. 물론 뭐 이렇게 가급적 오른 적도 있지만 이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위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갭을 한번 띄우고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상한가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260억이고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진 거고요. 그리고 이 노란 박스 상단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이제 박스로 횡보하는 모양. 그리고 오늘은 특정한 역대급 거래 경신을 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자, 이 윗꼬리는 저는 긍정적인 윗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 120, 이 중장기 이평선 지금 올리면서 충분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여기서 받쳐줬고요. 다시 올리고 난 뒤에 여기서는 받쳐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매매했던 그 의미 있던 자리는 무엇인가? 물론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두드리는 어떤 자리가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자, 만 30원인가 뭐 만 50원인가 치고 또 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돌파가 딱 나오죠. 돌파가 딱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르고 난 뒤에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한 6% 가까이. 자, 이게 한 6% 되나요? 그네요. 6% 정도 되네요. 뭐 더 들고 갈 수도 있었지만, 자, 뭐 수익을 일단 챙기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뭐 이만큼 가서 간 거지, 10,000원을 찍어서 찍은 거지, 실제로 일봉 봤을 때 좀 무섭죠. 윗꼬리 보시면은 좀 무섭습니다. 나 이제 이 윗꼬리를 채우는 이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한솔 로지스틱. 자, 한솔 로지스틱도 이제 그 코땡땡 관련주로 인해서 이제 강하게 한번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이 전 고점을 나름대로 이제 거래 대금을 경신하면서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저는 좋은 어떤 그 장대 양봉의 윗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내일자 만약에 이제 뭐 굳이 이제 의미 있는 자리 본다면 1630원까지 아침에 이 캔들 이 사이에서 이렇게 논다면은 최대한 가까운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5분봉을 보니까 계속 밑에서 이렇게 이격도를 벌려가면서 올렸다가 옆으로 하다가 이 자리도 한번 두드리죠. 이 자리에 두드리다가 탁 튀어 오르죠. 그리고 계속해서 20선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데, 자, 쟤는 이제 오늘 아침은 아니죠. 자, 여기 두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파, 그리고 지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모양을 봤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의 모양도 굉장히 좋았어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 이거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급등을 하면 좋은데 뭐 이만큼이 갑자기 훅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급등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5% 가까이 4.6%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아까 돼지고기 나왔으니까 CJ 시푸드도 이제 좀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의 베팅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한가가 많이 가고 상한가 많이 가고 이 거래가 크게 터졌어요. 크게 터진 이 거래대금 5,500억씩 터진 게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주봉상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큰 덩어리 이 박스 이거 언젠가는 곧 위로 올려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종목이 좀 한번 팡 칠만한데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터졌지만 또 곧바로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이쁘게 옆으로 행보하면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역배열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뭐 특히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그러다가 쾅쾅쾅 날렸죠. 자, 케어랩스도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쾅쾅쾅 세 방만에 그냥 날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계속 이제 그 계좌는 마이너스 5%, 10%, 15%막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정말 이제 멘탈이 이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분할로 어떤 접근이 사실 필요하겠구나. 요즘 시장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음봉으로 빠진 날 빼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키죠.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줍니다. 자,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을 봤을 때는 이제 요 박스 안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권이죠. 저는 이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이제 내일자나 혹은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좀 채워지는 기술적으로나마 그런 자리는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좀 저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좀 이제는 좀 이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박스의 하단이니까 좀 한번 이렇게 올려서 한 이전 고점까지 3,800원을 좀 한번 돌파해내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빠른 탈출은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 1점 몇 퍼센트 이제 나온 거죠. 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관심 종목들이 있다면은 자, 이제 뭐 크게 이제 돌파하거나 큰 거래 대금이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2차전지 관련 중에 이제 상하 프론티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제 5분봉인데요. 15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딱 보면은 이제 이 돌파가 나오죠. 딱 이쁘게 딱 나오죠. 이렇게 두드리다가 딱 위로 쳐 올리는.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됐어요. 옆으로 올리다가 행보하다 다시 올리는 자리. 자, 이게 일봉입니다. 자, 이 전 고점인데 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횡보하다가 이게 다시 한번 더 들어 올리죠. 이게 지금 보았을 때는 아까 봤던 P&E 솔루션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좀 의미 있는 자리는 자, 서현이 있었죠. 이게 정치 테마주이긴 한데 주봉을 보셔도 확연하게 이제 뭔가 그동안 억눌렸던 이 매물대를 돌파했구나라는 게 딱 눈에 보입니다. 가격의 위치는 대략 5,000원 정도 됩니다. 5,030원, 5,000원 정도 되는데 자, 여기를 올려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오늘 5,500원인데 5,000원과 5,500원 사이에서 이제 좀 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좀 담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이 종가상 봤을 때 거의 5,000원이네요. 대략 이제 5,000원짜리 이렇게 자, 이 자리를 돌파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 그리고 위로는 이제 뻥 열려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할 때마다 이제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현은 이제 좀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한번 모험을 걸고 싶다면은,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서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덕성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상한가를 굳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덕성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특정한 가격 위치에서 어느 정도 많이 두드리다가 오늘자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서현이랑 별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도 뭐 이 자리 대략 이제 한 4천 한 300원 정도, 4,300원에서 이전 고점인 4,400원 정도, 4,500원까지 떨어지겠나마는, 그래도 음봉이 나온다면 좀 한번 공략해 볼 만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오늘 거래는, 오늘 이 돌파하면서 나온 이 거래 대금이 좀 굉장히 좀 이전 것보다 이제 경신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테마만 잘 형성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1차 상승, 횡보, 2차 상승 이런 계단식으로 쫙쫙쫙쫙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테마의 어떤 그 상태를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렇게 이제 올려내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이제 애니젠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해 보입니다. 이 보시면은 더블바닥 만들고, 지금 이렇게 더블바닥 만들고, 자, 이 전 그 고점인 종가의 위치와 지금 현재 딱 맞닿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시 밑으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거래가 이전보다 크게 터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으로 충분히 이제 횡보했는 이 박스의 모양이고, 만약에 다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12,000원을 두드리고 위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로서는 차트의 모양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추세선은 이제 굳이 이제 그리자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자, 추세선 이미 이제 돌파가 나왔죠. 추세선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좀 위로 올려내면은, 그때는 우리도 좀 따라잡아서 그 좀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승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노 신소재가 마찬가지, 이제 이 종목도 옛날에 한때는 좀 강하게 한번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그리고 전고점과 전전전 고점, 그러니까 보시면은 대략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던 이런 자리마저도 지금 현재 돌파한 듯한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죠? 돌파한 듯한 모양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눌리더라도 윗방향이에요. 윗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전 고점이 21,500원인데 21,700원 뭐 이렇게 떨어지면 땡큐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고, 혹은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옆으로 좀 뭐 날아가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더블바닥 만들면은, 그때는 또 한번 또 담을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화성을 제가 좀 매매하고 싶었는데 종가상 날아가 버렸어요. 이전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이런 박스를 두드렸던 이 자리를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위로 이제 열려 있다라는 게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테마가 정말 뜬금없이 또 다시 또 막 힘을 받았어요. 참 수소 테마가 2년 동안 참 괴로움에 시달렸는데 드디어 이제 날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6,000원은 강한 지지, 6,400원이니까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은 몰빵 한 방보다는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25%씩 25만 원씩 나눠서 최대한 낮은 가격이 나올 때마다 사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좀 더 기다렸다가 자리를 만들어 줄 때 이제 사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계속 두드리던 이런 모양이 있길래 이거 좀 올라갈 모양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몇 번 두드리죠. 그리고 난 뒤에 올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딱 올릴 때 봤어요. 근데 못 샀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봤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돌파가 나온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저는 봤기 때문에 이게 좀 여기서 자 여기서 좀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상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미 탕탕 치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그냥 보냅니다. 그냥 보내버려요. 그리고 또 관심주는 하나 머티리얼즈. 자, 머티리얼즈들은 딱 보면은 여러분들 딱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컨센서스가 뭐 끝장이죠. 200억, 영업이익이 200억, 400억, 400억, 그 다음 2020년부터 500억, 620, 670 계속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도 당연히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마련이다 생각하는데, 자, 한번 강하게 튀어 오르고 난 뒤에 이제 큰 오랫동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박스 상단은 이제 언제쯤 돌파할까? 그래야지 새로운 어떤 시세가 나오겠죠. 근데 제 느낌은 이미 이제 돌파가 나온 듯 해요. 종가상으로 이제 본다면은,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럼 오늘자는 이제 돌파가 나왔다라고 이제 봐도 사실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도 거래가 좀 나름 꽝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 수급이 좋네요. 개인은 많이 팔고 외국의 기관이 다 그 쌍그리 받아가지고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날라가면 안 되겠지. 만약에 이제 음봉이 살짝 나오거나 해서 자, 이전 고점인 2만원 뭐 살짝 언저리까지만 살짝 떨어지더라도 2만원 아래로 이제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린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매할 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저는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파란 박스도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되는데 이 박스의 하단, 이 하단도 지금 오늘자에 이제 종가 이제 올려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두드리던 이 자리 보이시죠? 이게 이제 매물 소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자리로 보여지고, 자, 이 자리를 오늘 뚫어냈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제약은 뭐 좀 단기로 봐도 되겠지만 좀 중기적으로 뭐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뭐 길게는 한 3주일 정도 봐도 충분히 24,300원은 뭐 일단 터치할 가능성은 일단은 굉장히 높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괜찮다 보여집니다. 장 막판에 이제 펩트론 그리고 범용 건영, 펩트론도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 제가 선을 막 그었었는데 분봉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눈에 좀 확 띄죠. 계속 두드리다가 뻥 뚫어내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쉽네 하는 게 동아화성이랑 또 별 차이 없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일봉을 보자면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11선 타고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한번 탔기 때문에 쭉쭉 한번 위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언제가 가장 좀 매력적인 자리였냐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퉁퉁퉁 치다가 이게 올려내는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도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며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도 보시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연두색 박스를 계속 퉁퉁퉁 치다가 오늘 올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매물대를 올려내고 난 뒤에는 위로는 이제 뻥 뚫려 있는 이 매물대 충분히 한번 위로 좀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로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테마들이 많이 형성되고 그 중에 이제 매매할 종목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위로 좀 더 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